나는 그날 밤 사무실의 유리창에 이마를 기대고 서 있었다. 비가 세차게 내리는 서울의 야경이 흐려지며 내 인생처럼 무너지는 걸 지켜보고 있었다. 김준호 팀장, 프로젝트는 이제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그 투자자의 아들, 그 새끼가 내 모든 것을 훔쳐간 게 아니었다. 그는 내 인생의 비밀까지 파헤쳐 나를 영원한 죄인으로 만들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지하철 2호선에 몸을 실었다. 강남역을 지나며 창밖으로 스치듯 보이는 빌딩 숲이 나의 일상을 상기시켜 주었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고 나는 그 속에서 프로젝트 아틀라스를 위해 3년을 바쳤다. 아틀라스 우리 회사의 야심찬 AI 개발 프로젝트.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정을 예측하고 조종하는 혁명적인 기술. 나는 그 중심에 있었다. 팀장으로서 밤낮 없이 코드를 짜고 테스트를 반복하며 꿈을 키워왔다. 준호 씨, 당신 없인 이 프로젝트가 불가능해요. 대표님의 그 말이 내게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회사에 도착해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동료들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들었어. 이번에 투자자 쪽에서 큰 변화가 있대. 나는 고개를 저었다. 변화. 그게 무슨 소리인가? 내 팀은 완벽했다. 데이터 분석부터 알고리즘 최적화까지 모든 게 순조로웠다. 회의실로 들어서며 나는 자료를 펼쳤다. 오늘은 최종 프레젠테이션 날 외 투자자 그룹이 방문한다. 그 중에서도 박 회장의 아들, 박민준이 온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는 유학파, 하버드 출신의 금수저. 나 같은 평범한 공대 출신과는 다르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기술은 실력으로 증명된다. 회의가 시작됐다. 박 회장은 나이 지긋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내 설명을 들었다. 아틀라스의 핵심은 감정 AI예요. 사용자의 미세한 표정과 목소리를 분석해 최적의 응답을 생성합니다. 나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열정적으로 말했다. 박민주는 구석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관심 없어 보였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박 회장이 미소 지었다. 훌륭하군요, 김 팀장. 이 프로젝트는 미래를 바꿀 겁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성공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박민준이 일어섰다. 아버지, 잠시만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앞으로 나서며 내 슬라이드를 가리켰다. 이 기술 흥미롭네요. 하지만 윤리적 문제가 없나요? 감정을 조종한다고? 이건 프라이버시 침해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나는 당황했다. 아니요. 우리는 사용자 동의를 전제로 하지만 그는 말을 끊었다. 동의. 이 기술이 잘못 쓰이면 사람들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 프로젝트는 재고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눈빛은 다르다. 그건 비아냥이었다. 왜 나를 노리는 듯한 그 시선. 회의가 끝난 후 박민준이 나에게 다가왔다. 김 팀장, 좋은 프레젠테이션이었어요. 그런데 당신의 과거 알고 계신가요? 그의 속삭임이 내 귓가를 스쳤다. 과거.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웃으며 사라졌다. 그날 오후 내 책상 위에 익명의 메모가 놓여 있었다. 3년 전 그 사고. 내가 숨긴 비밀. 내가 안다. 심장이 멎는 듯 했다. 3년 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대학 시절 나는 박민준의 형, 박민호와 같은 동아리였다. 민호는 재벌 2세지만 겸손하고 우정 어린 녀석이었다. 우리는 함께 스타트업을 꿈꿨다. 하지만 그날 밤 술자리에서 사고가 났다. 민호가 운전대를 잡고 나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과속, 빗길, 그리고 충돌. 민호는 죽었다.
나는 무사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나는 운전자가 아니라고 증언했다. 왜? 민호가 준호야, 내가 운전할게. 너는 피곤해 보이니까 라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나는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 민호를 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나는 그 비밀을 묻었다. 가족에게도 회사에도. 왜? 박 회장의 회사가 나를 채용해 주었고 나는 빚을 갚기 위해 침묵했다. 박민준이 그걸 안다? 어떻게?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이메일이 와 있었다. 발신자, 익명. 첨부 파일 사고 보고서 복사본, 그리고 내 DNA 샘플 증거. 이걸 공개하면 내 인생 끝이야. 프로젝트 아틀라스. 포기해.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삭제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다. 그 비밀이 나를 올가매고 있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소문이 돌았다. 박민준 씨가 프로젝트 리더로 낙점됐대.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내 3년의 노력, 그 모든 밤샘, 사라지는 건가? 나는 대표실로 달려갔다. 대표님, 이게 무슨, 그는 한숨을 쉬었다. 준호야, 미안하다. 박 회장의 결정이야. 민준이가 더 적합하다고. 적합? 그 새끼가 코드 한 줄도 짜본 적이 있나? 나는 이를 갈았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폭발할 수 없었다. 대신 나는 복수를 다짐했다. 그 비밀을 이용해 그를 무너뜨리리라. 하지만 어떻게? 아틀라스의 감정 AI를 이용하면? 아이러니컬하게도 내가 만든 기술로 그를 파괴할 수 있을까? 그 주말 나는 강남의 카페에 앉아 계획을 세웠다. 박민준의 약점을 파악해야 했다. 소셜미디어, 지인들. 그는 완벽한 이미지였다. 파티 사진, 유학 추억,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빛나는 삶. 하지만 깊이 파고들자 균열이 보였다. 민호의 죽음 후 그는 형의 자리를 노렸다. 형이 죽어서 다행이야. 이제 내가 후계자지. 누군가의 익명 게시물. 가짜일까? 아니, 진실일 수 있다. 나는 더 파헤쳤다. 민준의 이메일 해킹 불법이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거기서 발견한 건 충격이었다. 민호의 사고 보고서, 그가 조작한 흔적. 민준이 사고를 유발한 게 아니었다. 그는 형의 죽음을 이용해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 왜? 프로젝트를 노리기 위해, 나를 약점으로 삼기 위해. 내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는 반역자였다. 내 인생을 망친 장본인? 이제 내 차례야. 아틀라스의 프로토타입을 몰래 복사했다. 그 AI가 그의 감정을 읽고 약점을 파고들게 할 테다. 하지만 이 복수는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나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준호야, 너는 이미 죄인이다. 이게 마지막 기회야. 박민준의 취임식이 열렸다. 회사 로비는 꽃과 플래카드로 장식됐고 직원들은 박수쳤다. 나는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그의 미소는 완벽했다. 감사합니다. 아틀라스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 겁니다. 그의 말에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새로운 시대. 내가 훔친 기술로? 취임식 후 그는 내 사무실로 왔다. 김 전 팀장, 조언 좀 해주실래요? 그의 눈빛은 여전했다. 조롱.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데이터베이스 구조부터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물었다. 이 AI 정말 감정을 읽나요? 테스트 해보죠. 그는 카메라를 켰다. AI가 그의 얼굴을 스캔했다. 분석 결과 스트레스 수준 70%, 숨겨진 불안 40%, 민준의 표정이 굳었다.
뭐야, 이게,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시작이었다. 그날 밤, 나는 아틀라스의 백도어를 활성화했다. 몰래 설치한 코드로 그의 모든 활동을 모니터링했다. 이메일, 통화, 위치. 그는 밤늦게 클럽에 갔다. 강남의 고급 클럽, VIP 룸, 거기서 만난 여자 기자였다. 민준 씨, 아틀라스에 대한 인터뷰, 어때요? 그녀의 미소는 날카로웠다. 그는 웃었다. 좋아요. 하지만 내 버전으로요? 원래 개발자. 그놈은 무능하죠. 내 피가 끓었다. 무능. 3년의 피땀을 그렇게? 다음 날, 나는 그 녹음을 유포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서두를 수 없었다. 복수는 치밀해야 한다. 나는 그의 약점을 더 파헤쳤다. 민호의 죽음. 민주는 형의 사고를 이용해 아버지의 신뢰를 얻었다. 아빠, 형은 무책임했어요. 제가 회사를 이어받을게요. 그의 일기 앱에 적힌 글로 그는 형을 미워했다. 대학 시절, 민호가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훔쳤다고 믿었다. 하지만 진실은? 민호가 나에게 말했다. 준호야, 동생이 질투해. 내가 성공하면 민준이가 망할 거야. 아이러니. 민주는 형을 죽인 게 아니라 죽음을 이용했다. 그리고 나를 희생양으로. 나는 계획을 세웠다. 아틀라스를 이용해 그의 정신을 공격한다. AI가 그의 감정을 증폭시켜 불안을 키운다. 작은 실수부터 시작. 프로젝트 미팅에서 나는 조언자로 참석했다. 민준 씨, 이 알고리즘 약간의 버그가 있어요. 그는 무시했다. 하지만 AI가 그의 스마트폰에 침투해 미팅 중 알림을 보냈다. 당신의 불안이 증가 중 호흡을 가다듬으세요. 그는 당황해 말을 더듬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직원들이 수근거렸다. 리더가 왜 저래? 그 실수는 쌓였다. 투자자 미팅에서 그는 자료를 잊었다. AI가 그의 시계를 조작해 시간을 늦췄다. 늦었어요. 박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민준아, 정신 차려. 민준은 집으로 돌아와 술을 퍼마셨다. 내 모니터에 그의 위치가 뜨고 통화 기록이 올라왔다. 아빠, 그 김준호. 그놈이 방해해. 박 회장, 민준아, 조심해. 그놈 과거, 건드리지 마. 과거. 그 단어가 나를 자극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민준의 비밀 서랍 클라우드에 숨긴 파일, 거기엔 민호의 사고 사진, 그리고 내 운전 기록 조작 증거. 그는 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경찰에 익명 제보를 했다. 김준호가 운전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 묻혔다. 그는 3년 동안 기다렸다. 프로젝트를 노리며. 내 복수가 본격화됐다. 나는 아틀라스의 딥페이크 기능을 썼다. 민준의 목소리로 가짜 이메일을 보냈다. 투자자에게 아틀라스 프로젝트 취소하세요. 윤리 문제로 혼란이 일었다. 박민준 씨가 왜? 그는 필사적으로 해명했다. 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졌다. 그의 스트레스 수준, AI가 90%로 올랐다. 그러나 그 밤, 나는 후회했다. 민준의 통화, 엄마, 나 무서워. 누가 날 노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20대 후반의 남자, 재벌 2세지만 취약했다. 나는 괴물이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 복수는 나의 속죄였다. 민호를 대신해. 시간이 흘렀다. 가을 바람이 서울 거리를 스치며 내 마음처럼 차가워졌다. 프로젝트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민준의 리더십 아래서 삐걱거렸다. 언론에서 아틀라스를 다루기 시작했다. 감정 조종 AI, 프라이버시 위협, 기사 제목이 나를 자극했다. 민준의 인터뷰가 실렸다.
우리는 윤리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거짓말. 그는 AI를 상업화하려 했다. 감정을 읽어 광고를 타겟팅, 사람들을 조종하는 도구로. 나는 그 기회를 노렸다. 아틀라스의 네트워크를 해킹해 그의 프레젠테이션에 바이러스를 심었다. 대형 컨퍼런스, 코엑스에서 열린 AI 포럼. 수백 명의 청중 앞에서 그의 슬라이드가 바뀌었다. 민호의 사고 사진이 떠올랐다. 박민준, 형의 죽음을 이용한 자의 가짜 자막. 청중이 웅성거렸다. 뭐야, 이게, 민준은 창백해졌다. 이건 해킹이에요. 그는 무대를 내려오며 나를 노려봤다. 너구나, 김준호. 그날 밤, 그는 내 아파트로 찾아왔다. 비가 쏟아지는 한강변, 초인종이 울렸다. 열어. 준호 씨의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나는 문을 열었다. 뭐 하러 왔어? 그는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내가 한 짓 알아. 그 AI, 내가 조종했지. 나는 웃었다. 증거 있어. 그는 주먹을 쥐었다. 3년 전 내가 형을 죽였어. 내가 증거를 가졌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형은 나 때문에 죽은 거야? 내가 운전한 게 아니더라도 그날 내가 술자리를 주도했어. 형이 나 때문에 차를 탔어. 충격. 민준의 고백. 그는 형을 사랑했다. 하지만 질투가 그를 미치게 했다. 형이 성공하면 내가 아버지의 눈밖에 날 거야. 그래서 그날 너를 운전자로 몰았어. 미안해. 하지만 프로젝트는 내 거야. 아버지의 유산이 그의 말은 엉망이었다. 사랑과 증오가 뒤엉켜. 나는 그를 밀쳤다. 내 유산. 내 3년을 훔친 게 우리는 주먹 다짐을 벌였다. 그의 코피가 바닥에 떨어졌다. 멈춰. 이건 잘못됐어. 그는 울었다. 그 순간 나는 멈췄다. 그의 눈빛, 민호를 닮았다. 형제의 비극. 나는 그를 끌어안았다. 민준아, 우리 둘 다 죄인이다. 우리는 한강 다리 아래서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비가 우리를 적셨다. 그는 털어놨다. 아버지가 나를 밀어붙여. 형의 빈자리를 채우라고. 난 무서워. 나도 말했다. 나도. 그 사고로 내 인생이 멈췄어. 잠시 화해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건 착각. 다음 날 그는 경찰에 나를 신고했다. 김준호, 해킹과 협박. 수사가 시작됐다. 회사에서 나는 해고됐다. 준호야, 미안, 대표의 말에 나는 빈손으로 거리로 나왔다.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감옥. 아니. 나는 아틀라스의 최종 무기를 썼다. AI가 그의 모든 비밀을 공개하는 바이러스. 인터넷에 퍼졌다. 민준의 고백 영상, 가짜지만 설득력 있게. 나는 형을 죽였다. 의 세상이 들끓었다. 재벌 2세의 스캔들. 민준은 무너졌다. 언론의 포위, 아버지의 실망. 민준아, 왜? 박 회장의 목소리. 그는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는 나에게 전화했다. 준호 형 돼? 우리는 화해했잖아. 이 그의 목소리, 부서진 유리처럼. 나는 대답했다. 화해. 내가 나를 배신했어? 이제 내 차례야. 하지만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겼다. 이 복수, 나를 자유롭게 할까? 아니, 더 깊은 어둠으로. 겨울이 왔다. 서울의 눈이 내리는 거리에서 나는 홀로 서 있었다. 해고 후 나는 작은 원룸으로 쫓겨났다. 월세도 밀리고 친구들은 피했다. 준호야, 그 스캔들 그들은 모른다. 내가 만든 지옥. 뉴스마다 민준의 이야기. 박민준, 정신과 입원.
아틀라스 프로젝트 중단, 회사는 파산 위기. 박 회장은 은퇴를 선언했다. 나는 그걸 보며 웃었다. 하지만 웃음이 메아리 쳤다. 빈 거리처럼. 민호의 사진을 꺼냈다. 형제야, 미안해. 내 동생을 망쳤어 가니 민주는 형을 망친 장본인. 하지만 그 고백, 진심이었다. 나는 병원으로 갔다. 면회 시간, 민주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왔어. 복수작 그의 미소는 비틀렸다. 이제 만족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우리 둘의 비극이야. 그는 손을 뻗었다. 준호 형, 도와줘. 아버지가 날 버렸어. 프로젝트도 모든 게 그의 눈물. 나는 망설였다. AI를 멈출까? 바이러스를 삭제할까? 하지만 늦었다. 이미 퍼진 독, 그는 속삭였다. 사실 사고 날 내가 운전대를 잡았어야 했어. 형이 피곤하다고 해서. 내가 내게 맡겼어. 내가 취해서. 모든 게 내 잘못. 또 다른 티스트. 민준이 운전자를 대신한 게 아니었다. 그는 나를 보호하려 했다. 내가 잡혀가면 우리 꿈이 끝나. 대학 시절 우리의 스타트업 꿈. 민호가 죽은 후 민준이 그 꿈을 이어받아 나를 회사에 추천했다. 하지만 질투가 쌓여 프로젝트에서 배신. 복잡한 감정의 덩어리. 나는 병원을 나와 눈속을 걸었다. 복수. 이게 복수인가? 나는 아틀라스를 다시 켰다. 이번엔 자신을 분석. 사용자 감정, 후회 95%, 분노 5%. AI의 목소리가 차갑다. 추천, 용서, 하지만 용서는 약함이다. 나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박 회장에게 모든 진실을 밝히기. 사고 보고서, 민준의 고백, 내 역할. 회장에게 편지를 보냈다. 회장님, 아틀라스는 당신 아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는 나를 불렀다. 그의 사무실, 한강이 보이는 창가. 김준호, 앉아. 그의 눈은 지쳤다. 민준이가 모든 걸 말했다. 내가 한 짓도. 나는 무릎 꿇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먼저. 그는 손을 저었다. 모두의 잘못이야. 민호의 죽음, 그 후의 배신들. 그는 서랍에서 사진을 꺼냈다. 민호와 민준, 나 셋이 웃는 사진. 너희 셋, 내 자랑이었어. 눈물이 흘렀다. 프로젝트, 다시 시작하자. 함께, 제안. 나는 충격받았다. 용서. 회사는 파산 직전인데? 하지만 민준이 들어왔다. 아버지, 안 돼. 그놈은. 그의 목소리, 여전한 증오. 내가 날 망쳤어. 싸움. 나는 일어섰다. 민준아, 그만해. 우리는 가족이야. 그는 웃었다. 가족. 내가 형을 죽인 살인자잖아. 거짓. 하지만 그의 눈빛, 미친 듯. 그 순간, 티스트. 민준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 이게 끝이야. 그는 나를 향해 덤볐다. 회장이 막았다. 민준아, 칼이 회장의 팔을 스쳤다. 피가 흘렀다. 혼란. 경찰이 왔다. 민준은 체포됐다. 자수. 내가 한 짓, 모든 걸. 그의 마지막 말. 나는 승리자. 아니, 파괴자. 봄이 왔다. 체리 블라썸이 서울을 물들였지만 내 마음은 여전한 겨울. 민준의 재판이 시작됐다. 법정은 기자들로 가득. 나는 증인으로 불려갔다. 김준호 씨, 당신의 역할은? 판사의 질문. 나는 진실을 말했다. 사고, 배신, 복수.
저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김인주는 나를 보며 웃었다. 그래, 내가 원한 대로야? 재판 결과, 민주는 감옥행, 해킹, 협박, 창해.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돈으로 감형됐다. 재벌의 특권. 나는 자유지만 자유롭지 않았다. 회사는 아틀라스를 포기했다. 윤리적 이유로 대표의 말, 나는 새 직장을 찾았다. 작은 IT 회사, 평범한 삶. 하지만 밤마다 꿈에 민호가 나온다. 준호야, 왜? 어느 날 박 회장이 찾아왔다. 준호야, 이게 마지막 선물이야. 그는 체크를 내밀었다. 민호의 목, 너와 민준에게. 나는 거절했다. 필요 없어요. 그는 한숨 쉬었다. 민준이 변했어. 감옥에서 편지 썼다. 형제처럼 대해줘서 고마워. 나는 감옥으로 갔다. 철창 너머 민주는 야위었다. 왔어. 이제 뭐, 그의 미소, 피곤하다. 나는 말했다. 미안해. 내 복수가. 너를 망쳤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시작했어. 형의 죽음, 질투. 하지만. 아틀라스, 다시 해보자. 나갈 때 이 꿈 같은 말. 그날 나는 결정했다. 용서. 아틀라스를 재게, 이번엔 윤리적으로. 민준과 함께. 하지만 트위스트. 그의 편지 속 비밀. 사실 사고 날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어. 형을 살리려다. 실패. 그는 살인자였다. 자책으로. 나는 충격받았다. 누가 옳은가? 나는. 민준. 박 회장. 세상이 논쟁했다. 재벌의 비극지라는 다큐가 나왔다. 시청률 폭발. 사람들은 김준호는 영웅인가 악당인가 토론. 나는 강변에 앉아 생각했다. 복수 끝. 하지만 상처는 영원. 여름 더위가 서울을 달궜다. 민준이 출소했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준호 형, 그의 부름. 우리는 웃었다. 어색하지만 진심. 아틀라스 2.0. 우리는 함께 시작했다. 윤리위원회, 투명성. 이제 사람들을 돕는 AI로 민준의 말. 하지만 마지막 트위스트. 박 회장의 유언. 죽기 전 그는 녹음기를 남겼다. 민호의 죽음, 내 잘못. 내가 압력을 줬어. 성공 강요, 아버지의 비밀. 그는 우리를 조종했다. 우리는 무너졌다. 다시. 하지만 이번엔 함께 일어섰다. 아틀라스는 성공했다. 세상을 바꿨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묻는다. 복수는 승리인가? 아니면 영원한 비극? 끝. 사람들아,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